안녕하세요.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다행히,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도 일단 뭐 헬스케어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어제, 신영정권에서, 약간 바이오시밀러 PBM 월 해서, 일단 휴미라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기본 과정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한 달 후에 현황 점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달에 대부분 출시가 되었으니 그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매 가격과 상호 대처 교환 가능성 허가는 경쟁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단은 서로 다른 가격 전략 그죠. 공격적으로 조금 할인이 많이 들어간 쪽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또 할인이 들어간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요거는 일단 1년이죠. 1년 후 지금 현재 유일하게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승인받은 쪽은 베링글 링기라임의 실태조 부분이죠. 요게 일단은 내년 7월까지는 7월까지는 일단 독점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이후에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의약품 등재는 진행 중이다. 7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출시 후에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PBM 경쟁은 암젠, 베링글 링겔라임, 산도즈 3사가 우세한 가운데 삼바의 선방, 셀트리온의 본격 반격이 기대되는 한 달이었다 해서 그죠. 일단은 우리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주요 PBM 쪽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간 사항은 없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5%대 일단 프라임 쪽에 들어갔죠. 셀트리온 뭐 최근에 그죠 리베이트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일단은 주요 PBM 쪽에 계약이기를 바라보면서 의약품 등재 실제 등재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보험의 경우 출시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모두 등재하는 등 비교적 바이오시밀러에서 적극적인 상황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휴미라가 선호 의약품에서 제외되고 3종의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는 케이스도 발견되며 바이오시밀러 확산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에브비, 휴미라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브비는 주력인 휴미라 고농도 시장에 일단 방어 성공했다. 1차 PBM 경쟁은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를 견제해낸 휴미라의 완성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형 PBM들이 주로 저농도 바이오시밀러와 먼저 선호의약품 계약을 체결하며 비중이 큰 고농도 휴미라 시장에 고농도가 주력인 국내 2사의 진입이 다소 주춤하게 되며 에브비가 초기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 그죠? 일단은 암젠의 암제비타도 저농도고 베링글라임의 저농도죠. 굳이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은 산도제의 하이리모즈만 일단은 등재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에브비가 휴미라에 대해 일부 PBM과 2024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라고 언급하며 연초부터 예상되었던 휴미라 시장 방어를 위한 에브비의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판명이 된다. 약가에 있어서는 듀얼 프라이싱 두 가지 거죠. 뭐 약간 뭐 또 브랜드 있는 쪽이냐 없는 쪽이냐 등등해서 두 가지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낮은 도매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PBM 계약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도매 가격과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낮은 도매 가격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할인 자체가 많이 들어간 쪽이 조금 등재가 조금 더 많이 되었습니다. 국내 두 기업의 초기 전략은 다르나 해서 산도즈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공통 과제. 산도즈도 고농도 사항이라서 그죠. 삼바 낮은 도매 가격으로 우선 시장 커버리지를 넓히는 전략.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높은 도매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리베이트를 제시하나 수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PBM 계약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어 두 전략 모두 현재는 장점이 명확하며 2024년 처방 데이터로 보다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산도즈가 대형 PBM과 계약하며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여 경쟁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상황에서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임상과 같은 제품 경쟁력 제고의 전략의 결과에 따라 경쟁의 우위점을 가져갈 수 있으로 전망이 된다. 기존에 그죠 우리가 산도제는 조금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기존의 고농도, 테바, 알보텍
알보텍 부분이랑 삼바 부분이랑 우리 셀트리온 요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산도즈가 그죠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 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8월 이후에 공개되는 PBM 계약은 사실상 2024년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빠르면 9월 중에 2024년 경쟁 구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네. 우리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좀 구체적인 사항도 그죠? 9월에 나올까요? 출시 한 달 후 현황에서 PBM 계약에도 선호, 의약품 등재까지는 1,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의약품 등재는 현재 진행 중. 암젠, 베링글, 인겔라임, 산도즈 3사, PBM 중 옵토마렉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같은 선호 의약품 계약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선호 등재 절차가 포뮬러리 선의 등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삼바 말씀드린 대로 일단 프라임 여기 PBM 쪽이고 시그나 사보험사 쪽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 또 최근에 그 CVS 쪽인가요? CVS 부분이랑 렌첸인가요? 또 그쪽에 또 보험사 쪽에 또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8월 1일 주요 PBM사 한 곳과 공보험의 선호의약품 등재 계약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세부 내용이 정식 공개되지는 않은 사항이다. 일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죠 공개를 한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일단은 사보험의 경우도 공보험의 경우 CVS가 아니고 CMS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CVS가 아니고 CMS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등재되기 때문에 일정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CMS가 그죠 미국의 공보험 그 보험관리업체 사보험의 경우도 PBM과 계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개별 포뮬러리의 등재는 전적으로 PBM사의 내부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바이오시밀러의 이름을 해당 포뮬러리에서 발견하기까지는 일정 시일 한 1,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폭넓게 등재 중이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적극적 등재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쪽 부분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분이라든가 뭐 CVS 쪽 부분이라든가 사보험사 뭐 등등 뜯어보면 휴미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험난한 국내 기업들의 진입에서 7월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출시로 불거진 PBM 선택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휴미라가 완성한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죠. 원래 올해 초에 휴미라 역신장을 한 37%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요거보다 조금 이제 덜 떨어진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 PBM들과 규모가 큰 사보험 시장에서 휴미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낸 품목이 주로 저농도 버전이어서 휴미라 주력인 고농도 시장의 초기 경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 또 에브비가 그죠. 아무튼 그 일부 또 PBM 쪽에 그죠. 계약을 조금 길게 가져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셨던 대로 PBM사와 2년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히며 최소 2024년까지 휴미라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매출 및 시장 점유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지금은 에브비가 조금 승리를 하고 있다. 고농도 제품이 주력인 국내 2개 사는 견제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바와 우리 셀트리온 사항이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투약 비용 부담 완화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는 유효하므로 고농도,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모두 선호의약품으로 고르게 채택되겠지만 초기 시장 형성이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며 국내 기업에게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 시작이 될 전망이다. PBM 선택에서 유리했던 가격 전략, 아직은 그죠. 조금 좀 공격적으로 할인된 쪽이 조금 유리하다라고는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도매 가격 보유가 계약에 유리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낮은 도매 가격을 제시한 경우 PBM 계약에 좀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PBM이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요건, 유효성, 안전성, 공급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상황에서 듀얼 프라이싱 전략으로 높은 도매 가격과 낮은 도매 가격 모두 제시한 암젠과 산도즈, 높은 도매 가격에도 첫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임상 승인으로 교차 처방 지위를 보유했던 베링글 인겔라임이 PBM 선택을 받는
때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낮은 도매 가격을 선보인 삼바 에피스, 개별 보험사, PBM의 선택을 받는 케이스가 꽤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공보험과 아웃 오브 포켓 마켓 시장, 환급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줄 낮은 품목을 선호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그죠. 지금 현재 상황으론 조금 낮은 도매 가격을 조금 제시한 쪽이 나름 조금 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젠의 암제비타 그죠, 할인율 5에서 55%대, 베링겔 링겔라임 실태전은 5%밖에 할인이 안 됐고, 대신 유일한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승인, 산도저 하이리모저 그죠, 5% 부분이랑 81%대 부분, 삼바 똑같이 85%, 헬스케어 우리 유플라이마 똑같이 5%대.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하튼 공격적인 할인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도매 가격 설정 전략 시나리오에서 일단 케이스 1 높은 도매 가격, 높은 리베이트, 낮은 디스카운트, 여기가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케이스 1 또는 케이스 2죠. 우리가 뭐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지 높게 주는지 그 차이가 있는 사항이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도매 가격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죠. 케이스 1 또는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케이스 1은 탑 PBM과 협상 시 가장 유리한 구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탑 PBM, 우리는 공보험을 공략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커버리지가 넓은 PBM과 계약 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수 있다. 평균 단가 수준도 높지 않아 아웃 오브 파켓 수요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쪽에 대한 부분, 탑 PBM 공략 실패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여하튼 우리 베링글링겔 라임, 산도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아트리스, 그리고 카비 등 이야기하고 있고요. 케이스 3 쪽에 대한 부분, 일단 도매 가격을 많이 낮췄죠. 삼바, 그리고 암젠, 산도저도 아까 두 가지 정책이 있을 거죠. 경쟁이 심한 파머시 베네핏 시장에서 보편화할 수 있는 구조다. 아무튼 지금은 요 시장 자체가 조금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PBM과의 계약은 겨우 1단계를 넘었다. 파머시 베네핏 시장에서 시장 첨투는 크게 3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PBM과의 계약으로 포뮬러리에 들어가기 위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 PBM이 운영하는 수많은 포뮬러리에 경쟁 제품 대비 좋은 조건으로 등재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 번째, 최종적으로 포뮬러리 내에서 의사가 자사 제품을 선택하여 처방해야만 매출 및 시장 점유율 확보로 비로소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겨우 1단계, 따라서 PBM과의 계약만으로 시장 점유율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뮬러리에 언제 어떻게 등재되는지, 얼마나 빠르게 처방 실적이 나타난지를 추적하며 경쟁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두 회사의 방향성, 명확히 다른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바, 다양한 채널을 공략, 셀트리온 선택과 집중. 고농도 버전을 주력으로 내놓은 삼바 에피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버비의 전략적 움직임과 탑 PBM들의 텃세에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기대 대비 다소 저조한 계약 결과를 보이고 있다. 탑 PBM에는 일단 모두 다 못 들어갔죠. 공격적인 도매 가격 할인을 내세운 삼바가 개별 보험사 및 기타 PBM의 포뮬러리 등재를 따내며 선방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요 PBM 한국과의 계약을 발표하며 후속 계약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전략에 의해서 두 회사는 명확히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다. 삼바, 초기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낮은 도매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사보험, 공보험, 아웃 오브 파켓 시장을 폭넓게 공략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점인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높은 도매 가격으로 매력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PBM의 선택을 노리지만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그중 파머시 베네핏 시장은 PBM과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계약 형태와 거래 구조가 파생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분배 및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각자의 전략에 따라 최적의 거래 관계를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야 이제 어떤 가격 전략이 좀 더 성공한 부분인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전략상의 장점을 명확하다. 개별 보험사 및 기타 PBM의 포뮬러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탑3 PBM이 점유하는 시장 대비 비중은 매우 작으나 의사의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리얼월드 데이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삼바의 전략은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게 그죠. 데이터가 빨리 좀 축적이 될 수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주요 PBM에 집중하며 선호의약품 등재 조건에 중점을 두어 실제 처방으로 연결될 확률을 높일 수 있어 계약 성사 시 효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두 회사의 서로 다른 전략이 현재로서는 각각의 장점이 명확하나 시장을 실제 공략하는 데 있어 어느 편이 유용한지는 2024년 처방 데이터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잘 돼야죠, 그죠? 산도즈와의 경쟁은 두 회사의 공통 과제다. 그죠? 산도즈, 다크호스로 부상하며 국내 기업과 경쟁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고농도, 그죠? 산도즈도 고농도 부분이라서, 그리고 요게 또 옵텀 쪽이랑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죠? 우리의 또 경쟁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4년 경쟁 구도는 빠르면 9월 중 윤곽이 나올 것이다. 2024년 포뮬러리 등재 및 이를 위한 PBM 계약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경쟁의 핵심인 만큼 10월까지는 PBM 계약 및 등재 현황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8월 이후 포뮬러리에 등재되며 적용일이 9월 1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계약일 가능성이 높아 빠르면 9월 중에 2024년 경쟁 구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약간 그죠. 늦어도 9월달 뭐 지금 현재 리베이트 계약 매정권 그리고 다수의 계약 진행권 9월달쯤에 늦어도 나오겠죠. 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신영증권 쪽에서 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네, 전망, 시장,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네, 분석한 레포트. 여하튼 PBM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일단 또 중요할 듯 합니다.